오늘 세 번째 코너는 저희 아임에서 그동안 하고 싶어서 별렀던 그런 코너입니다. 시사성이 높은 질병을 가지고 서양의학의 관점과 그다음에 한의학의 관점에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뭐 맞을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문희 서울가정의학과 원장 그리고 최재호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 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상 이제 왼쪽에 계신 분께서 이문희 원장님이시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변동 내거리에서 서울가정의학과 개원하고 있고요. 개원하고 계세요? 개원하신 지 몇십 년 되지 않으셨어요? 예, 개원을 지금 하신 지가 네. 무려 이렇게 4반세기 25년. 예, 가깝습니다. 네. 변동 내거리. 네, 변동 내거리. 네, 변동 오거리 아닙니다. 변동 내거리. 네, 변동 내거리에 있고 저는 그 대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대전에서요? 150만 중에 150만 중에 네. 뭐 가장 잘생긴 사람. 옆에 계신 최재호 원장님께서 물을 드시네요. 예. 이쯤 되면 여기 건물에 있는 개들이 짖을 때가 됐는데 안 짖냐 아직. 알겠습니다. 가정의학과는 보통 그 다양한 질병들 그 진료과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 가족 주치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 주치의. 그렇죠. 예방의학 같은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르죠. 예. 예방의학은 말 그대로 그 예방을 해주는 거고요. 가정의학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그 주치의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그 부유층은 주치의가 있습니다. 네. 일반 본인은 주치의 있으세요 혹시? 예, 제가 스스로 주치의를. 네. 결국 이제 그 모든 이제 질병을 이렇게 다 제가 모르는 거 빼놓고 모르는 건 찾아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진료 기간,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어디가 그렇죠. 아팠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 큰 병이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그렇죠. 뭐 소견서 같은 거 써주시고 만약에 그렇죠. 다른 큰 병원으로 가야 되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지 마요. 이게 뭐냐면 일반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죠. 예. 치과, 내과,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전공의가 보통 4년인데 이 가정의학은 3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와 왜 그런지가 왜 그런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예. 네, 그건 교과부에 물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최재호 원장님이십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세상에 이제 완전한 의학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현실에서 구현하는 의사 개개인은 또 더욱더 불완전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이문희 원장님도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겸허하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무슨. 아니,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면 누가 한 명이 저기 변동 옷에 누가 있다 코너를 바꿔야겠어요. 뭐 맞을래가 아니라 누가 맞을래 이런 걸로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저 아무튼 열심히 겸허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좋은 치료 의학인 한의학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병원 어디 있죠, 원장님은? BMK 아시나요? 서대전역 근처에. 네. 그 육교 앞에. 그렇죠. 큰 거. 거기 그 새마을구 건물 1층에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또 지금 현재는 두 분이 더 계시고요.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전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저를 보러 오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꼭 최 원장을 찾아주셔야 최 원장. 몸사랑 마음사랑의 최 원장. 서울가정의학과는 그 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코너명이 뭐 맞을래요? 그 뜻은 제가 두 분께 설명은 드렸었죠.
이게 이제 한 분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양의학 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한의학 하신 의사 선생님이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질병에 주사를 맞겠습니까? 침을 맞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맞을래요? 주사 맞을래? 침 맞을래? 오늘 다룰 질병이 혹시라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방송 잘 보시고요. 두 원장님 중에 어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지 침을 맞으실지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분도 그 뉴스는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말로 네. 대답을 해야 되는군요. 대답을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당뇨하고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뭐 돌연사 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이제 구속기한이 곧 만료된다고 하니까 뭐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이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특별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병보석 보석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하시죠. 네. 이게 두 번째인데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는 뭐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는 네. 정치인 같아.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병적인 이유로 병을 가지고 있어서 보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나름 또 일리가 있는 뭐 맞을래에서 안 맞을래. 안 맞을래.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보석을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저는 짧은 생각에는 이제 사실은 뭐 현 정권에서 좀 부담을 덜어준 어떤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사안에 대해서 고령의 내용 계속 붙잡고 있다. 모르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몸살이시거나.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그게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뭐 그냥 괜찮았다. 이거 계속 거기 있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보석을 조금 전에 나가신 적폐청산 본부 어디 가셨어? 아니 이제 여쭤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보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그 조건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현 상황에서 실제로는 해봅니다.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기도 뭐 대포폰 쓸 수 있고 100시간 동안 또 열심히 또 지키고 계셨던데 뭐 아무튼 잘 될지는 모르죠. 워낙 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라. 우리 이문 현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개인적인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보는 거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병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연사 위험이 있어요, 진짜로? 네, 많이 증가합니다. 저도 이제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제가 많이 그런 환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발생을 이렇게 증가시켜서 이렇게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병보석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면무호흡증 하면 이제 두 분께 제가 여쭤볼 건데 각각 한의학과 서양의학에서 바라보는 수면무호흡증의 정의 뭐 이런 걸 좀 여쭤볼 건데 주변에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같이 잘 때 수면무호흡증 이거 아니에요? 하다가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한 건데 그게 돌연사. 그러니까 항상 병원 가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놓기는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른 병이 생긴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돌연사 위험은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심근경색 이런 거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네, 그런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좀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바로 수면무호흡증이 어떻게 정의를 해요? 일단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수면 이렇게 자는 동안에 무호흡 그러니까, 그죠? 호흡이 없는 거 예. 그게 10초 10초간 지속되는 게 1시간에 이제 5번 정도 그 정도 이상 되면 이제 보통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그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를 골다가 컥컥거리는 그게 이제 1시간에 한 5번 정도 나타나면 이제 그 시간이 보통 한 10초 정도라고 했을 때 꽤 긴 시간인데 그렇죠, 10초면은 10초 정도.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깨워야 되는 건가요? 저절로 깹니다. 저절로. 아니 이게 이제 왜냐면 그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30초 이상 참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 이렇게 숨을 안 쉬게 되면 뇌에서 죽잖아요, 자기가. 뇌에서 이렇게 쉬라고 명령을 내려요. 숨을 쉬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자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깨니까 우리가 깰 때는 무호흡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낮에 무호흡하는 사람은 좀 못 보셨죠? 낮에 깨 있을 때는 돛 닦는 사람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긴 하네요. 10초면은 긴 시간인데 비교적 10초는 호흡을 안 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것 같고. 한의학에서는 그게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 문제를 좀 일으키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거. 원장님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제 목소리가 커서 일부러 약간 뒤로 뺐는데요. 괜찮습니다. 소리는 좋습니다. 네. 그 한의학적으로 보는 그거 이전에요. 그건 우리가 설명이 또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문희 원장님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고령인데다가 지병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기전상으로는 수면 무호흡 때문에 기전상이요? 그러니까 병리 기전상 어려운 말인가요?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이거 팀장님 좀 어려워하시네. 이런 거 좀 먹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이 그 병이 갖고 있는 특성이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실제로 수면 무호흡 때문에 고령의 분들 같은 경우나 몸이 굉장히 허약한 분들은 돌연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곁가지로 궁금한 게 그러면 아니 수면 무호흡으로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혹은 누가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확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럼 옆에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숨을 안 쉬어. 근데 그다음 영원히 안 쉬어. 라는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다시 이제 아까 풀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병리 기전상 보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지병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한의학에서는 게 많은 거죠. 알았어요. 네. 한의학에서는 그 수면 무호흡증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진단은 뭐 내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명 자체가 이제 그 지금의 의학에서 갖고 있는 병명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뇨는 뭐 소갈 뭐 이런 식으로 한의학도 병명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제 그 질병명과 질병 코드를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당뇨라고 표현하죠. 다만 이 당뇨가 왜 왔느냐, 그다음 수면무호흡증이면 이 수면무호흡증이 왜 왔느냐에 대한 파악은 파악과 치료는 방법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수면무호흡증의 정의 자체는 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카테고리가 조금 이제 같이 가는 게 코골이는 당연히 지금 같이 가는 거고요. 그거는 현대에서 마찬가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가는 거라든지 아이들 특히 어른들도 이가 많이 가지만 맞아요. 이 가는 거 그런 것도 같은 이제 범주로 저희는 좀 봐요. 같이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같이 동반되는 걸로 많이 보는데 몽유증이라든지 몽유 증상이라든지 이제 악몽을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리면서 자주 깬다든지. 그러니까 꿈과 관련 있는 그런 거네요. 꿈하고 관련이 있다. 잠과 관련 있는 잠을 거. 잘 계속 깨는 거죠. 수면 장애인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범주가 좀 조금 같은 카테고리를 보고 그 기전을 파악했을 때 비슷한 어떤 기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좀 요거를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네. 예, 우리가 해보세요. 한의학적인 동양 의학적인 어떤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한의학이나 네. 아니면 다른 동양상을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래서 최대한 이걸 쉽게 좀 그리고 오해를 좀 덜하시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가장 쉽게 보면은 일단은 수면무호흡증이 올 때 이 상기도 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호흡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들, 예, 그 통로들 그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늘어져 뭐가 목젖이 늘어지든 아니면 안에가 붓든 경직이 되든 긴장이 되든 좁아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럼 그게 왜 올까? 정말 그래서 이게 아예 좁아진 사람이면 잠을 안 자고 누워 있어도 코를 골아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와야 돼.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너무 긴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굉장히 원선서 편집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빛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워서 한번 일부러 코를 골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같은 방에 살던 친구가 아주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코도 엄청나게 골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보니까 호흡이 사실 아래까지 안 가요. 그런 분들은 자면서. 점점점 이렇게 위로 긴장이 올라갑니다. 예. 결국은 호흡이 아래로 잘 못 내려오는 부분들이 큰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지금? 많이 길고 있어요.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해서 네. 자,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간신 비폐신이라는 5장이 하나의 기운의 패턴들의 이제 양상으로 보는데 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은 자꾸 만지지 마세요. 잡음이 들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우선은 그 한의학에서는 그 수면무호흡증이나 아니면 이갈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잠과 연관되는 이제 그러한 카테고리의 질병으로 둔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그거는 한의학적으로 정통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장님은 치료의 원리는 비슷하다. 그것도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 긴장이 쏠려서 위에서 안 풀어져서 못 내려오는 딥브레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긴장이 풀어지지 않아서 못 내려온다. 그래서 위로 긴장이 쏠린다. 그래서 여기까지 긴장을 시킨다. 첫째, 두 번째는 중간에서 가로막아서 못 내려온다. 세 번째는 아래에서 못 끌어당긴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장 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긴장해서 못 내려온다는 심폐에 관련된 거. 한의학적인 그리고 중간에서 가로막는다는 과식한다든지 과음한다든지 해서 중간에 소화기 계통, 중초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거기가 좀 막히는 경우, 원활하지 않은 경우, 아래쪽은 신장 기운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수렴하는 힘 자체가 약해서 기운을 못 끌어내리는 경우. 아주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와 혈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전체를 조절하는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경우.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환자들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긴장이 쏠렸으면 긴장 풀고 가운데가 막혀있으면 가운데를 또 풀어서 내려주고 아래에서 못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힘을 네. 만들어주고. 알겠습니다. 이문현장님, 그 한의학에서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리 같은 거 불잖아요. 이렇게 그 피리 불 때 이게 넓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게 좁아야 나잖아요. 휘파람 후 부는 거랑 그렇죠. 예.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수면 무호흡증은 두분 다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요. 네, 그렇죠. 코골이가 심한 경우를 이제 그게 수면 무호흡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코골이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좁아지니까. 이게 좁아지니까 이제 그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죠. 공기가 다 안 통하니까. 왜 좁아질까요? 그러면은 우선 이제 원인이? 좀 뚱뚱한 사람들. 살쪄서. 그렇죠. 예. 네. 살쪄서 네. 그 살이 이제 그 목 쪽에 이제 살이 좀 많이 찌면 거기가 좀 좁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목이 좀 이렇게 짧은 사람들 있죠. 목 짧은. 예, 목 짧으신 분들. 김상기인데 딱. 예, 목 짧은 김상기인데. 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선천적으로 이게 혀가 좀 딱 두터우신 분도 있고, 이게 그 턱이 좀 들어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코가 이게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비염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 코 벽이 휘었거나 뭐 이래서 이게 코 흐름이 안 좋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코골이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뭐 술을 드셨다거나 아니면 엄청 피곤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코를 안 골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그 굉장히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게 그 완전히 이게 근육이 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완된다. 그렇죠. 이완이 되니까 그거를 통로를 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그 더 심하게 이제 술 먹었거나 그랬을 때 더 이렇게 코를 많이 골게 되는 거죠. 네. 김상희 팀장님 코 많이 골아요? 수면무호흡증 같은 거 있어요? 아니 골긴 하는데요.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누가 그래요?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저랑 그렇게 같이 잔 염정 국장님이. 같이 자는 깜짝 놀랐어. 그 어떻게 시간이 조금 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을 보세요 하는데 언제든지 편집해 줄게요. 어떤 편집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문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안의 점막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거든요. 안에 호흡이 들어가는 데들이 기관지 이런 데 빼놓고 요 위쪽은 이제 상당히 부드러운 조직들인데 이 부드러운 조직들이 어쨌든 잘 때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면서 안에가 붓는다든지 울혈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목적 같은 게 힘없이 늘어진다든지, 그다음에 혀가 실제로 이제 피가 많이 쏠려서 붓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를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심열이나 심화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심열, 심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심장이 열나고 심장이 화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러면서 기운이 쏠려서 피가 쏠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긴장 때문에 혀를 밀면서 이렇게 위로 밀린 상태로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심장의 기운, 그러니까 마음도 관련된 자율신경과 관련된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편치 않아서 긴장을 만들면서 위쪽을 막 긴장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좀 가능한. 그래, 그럼 이거 치료는 가능한 질병이죠. 일단은 수면무호흡증이. 그렇죠. 예. 그럼 각자 이제 서양의학에서 보는 치료법하고 한의학에서 보는 치료법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문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전에 이제 살 빼요 일단.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건데.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 자체가 그 돌연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기존에 이제 어떤 심장 질환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신 분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오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저희 아버님도 그 코를 많이 고셨어요. 제 기억에. 근데 50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때 제 생각에는 또 수면 무호흡증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고혈압도 있으셨고, 근데 또 술을 좀 드셨고, 코를 많이 고셨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왜 젊은 사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집에서 갑자기 왜 죽은 경우 있잖아요. 네. 예, 노인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사인은 수면 무호흡증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심근경색으로 나오지 대부분. 근데 아니면 이제 뇌졸중으로 나오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을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떻게 치료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사람만 코를 곤다고 하더라고요. 개도 골던데요? 예, 개 중에서는 불독만. 우리 집 개가 똥개였는데. 그래요? 예. 불독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불독이. 그래서 주로 불독류나 그렇죠. 아니면 사람 하고 사람 외에는 다른 저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거북이 안 골라나? 거북이 목 길잖아요. 목 이렇게 이게 보통 우리가 누웠을 때 코를 골게 되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중력 때문에 이게 잡아당겨가지고 눌려서.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달에 가면 코를 안 건다.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
보통 이제 체중을 한 10% 정도 감량을 하면 뭐 그 수면 무호흡증이 한 50%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 뭐 그 정도 감량을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만 좋아지는 영양실조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영양실조? 아니 비만하신 분들이니까. 비만하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살 좀 많이 빼가지고. 예, 뭐 당뇨 있으신 분은 뭐 당도 좋아질 거고요. 뭐 관절 쪽이 뭐 안 좋으신 분들은 뭐 관절이 좋아질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중 조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누우면 코를 고는데 건드리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놓잖아요. 옆에 옆으로 놓으면 코 고는 게 훨씬 덜해지죠. 네, 그렇죠. 예.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그렇죠. 네. 자세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뭐 그런 치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등에다가 그 뭐 테니스 공 같은 거를 2개 정도 이렇게 그 양말에 반듯하게 못 눕게요. 반듯하게 못 눕게. 그렇죠. 그렇게 놓으면 반듯하게 누울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수면무호흡증 치료하는 거는 테니스공 2개다. 그거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양압기라고 그래서 양압기. 예, 양압. 양압기. 예, 그 압력을 좀 우리가 음압, 양압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좁아져 있으니까 공기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거를 이제 밤에 잘 때 이게 마스크 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제 마우스피스 뭐 이런 거 원장님, 하듯이. 그렇죠. 예. 마스크 하듯이. 인공 마스크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지속성 비강기도 양압술이 그건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치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스플린트 같은 거 비슷하게 약간 턱을 이렇게 좀 내놓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마우스피스로 해줘요. 그러면 이게 공기 통로가 좀 넓어져 가지고 예, 그게 조금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까지 예, 하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이라 하면은 그 코 안에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목이나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코를 이제 뭐 휘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걸 반듯하게 교정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목젖이 뭐 너무 두텁거나 그렇게 통로가 이렇게 막히신 분들은 이제 거기를 좀 이렇게 절제를 해주는 수술들을 하죠. 예. 그러니까 양압술이나 아니면은 그런 마우스피스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코 부분이나 목 부분 이런 데 그렇죠. 수술적으로 이제 네. 서양의학에서는 보통 치료를 한다는 얘기신 거고,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법은 아까 큰 틀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비만 같은 경우 살을 좀 빼야 된다라는 건 적극 동감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조금 그거를 우리는 파악을 할 때 살을 많이 빼주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서 막는, 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막을 일이 별로 없어져요. 소화기가 좀 그러니까 위에서 기능이 기능이 편하게 좋아진다. 내려가는 거죠. 중간에서 별로 안 막으니까. 그 다음에 살을 빼게 되면 심장과 폐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기운이 여기서 긴장을 할 일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부드러운 점막들이 올열이 되거나 붓거나 혹은 늘어지거나 기운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목젖이 늘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살 빼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이다. 근데 그걸 해야지만 뭐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네. 빼면 너무 좋고요. 그걸 동반을 좀 해야죠. 그 치료를 이렇게 해보면은 코 많이 고시는 분들이라든지 수면무호흡증,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많이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약을 써오면 대부분은 이제 요 위를 풀어주면 많이 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아이들 이 가는 거는 아래를 꼭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약을 쓸 때 뭐 기관지나 폐, 심장 이런 쪽을 주로 이제 풀어주는 그런 다 봐야 약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다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약은 그런 그 장기에를 좀 침도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쓰고요. 근데, 침도. 근데 침 맞고 잘 안 돼요. 심장 안 좋으면 침을 심장에 꽂아요? 그건 아니죠. 심장을 좋게 해주기 위한. 쓰리 쿠션 3단으로 해서 다른 경락에 놓기도 하고 심장의 경락에 직접 놓기도 하고 그 관계들에 의해서 이제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에 꽂는 건 아니죠? 심장에 꽂으면 제가 이제 쇠고랑을 차야겠죠. 잘못하면. 꽂았다 뺐는데 멀쩡하다 보고 다행이지만. 심장에 꽂기도 지금 그래서 어렵겠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의학이 대단한 게 심장 안 뛰면 아드레날린 이런 걸 박아버리잖아요. 예. 꼽기도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영화 덜악 보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을 또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의학은 이제 법상으로도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지금 그쪽보다는 다른 쪽을 또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사열 그런 건 혹시 어때요? 사열도 필요할 때 비강 있습니다. 사열 뭐 이런 거? 비강 사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잠깐만 빼주고 다시 차요. 다시 그렇게 돼 있으면 몸 안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혈 뺄 때만 그때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피를 뺀다 그러면 다리 쪽에서 뺀다든지 등이나 어깨 쪽에서 뺀다든지 해서 순환 자체를 좀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치료를 해도 이문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을 좀 빼면 좋은데 예를 들면 비만이신 경우는 좀 과식 안 하고 과음 안 하고 살 빼고 일찍 자고 좀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들 안 정말 하시면 지키기 힘든 다시 빽해요. 다시 아이를 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꼭 그런 걸 같이 좀 말씀을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갈 게 아니고요. 단식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무시하시고요. 뭐, 무시하시고요. 네. 아유, 그것도 아까 우리 이문희 원장님께서 그 비강 그 이제 코가 휜 경우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비강추나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진 않은데 그것도 이제 잠깐의 그거죠. 그래서 임시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무기로 거기에 이제 뭐 뿌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잠깐 틔워주는 거지 근본 해결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비중경 망곡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게 휘어 있기 때문에 축농증이 온다든지 비염이 잘 해결이 안 된다든지 우리가 이제 뭐 수면무호흡증이 온다 그러면 이건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일단요. 물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인은 고정돼 있는데 그 형태가 고정돼 있는데 그럼 이분은 낮에도 사실 그런 증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염이라는 것도 계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거의 일정한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너무 많이 막히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뚫어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한의학적으로는 좀 수술보다는 몸 안의 상태를 좀 먼저 바꾸는 걸 해보고 나서 정말 이거는 그 문제다 하면 그때 수술하시는 것도 어떨까? 한의원 먼저 왔다가 안 되면 이제 병원 가라. 아니요,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고 됐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됐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병원 먼저 갔다 오셔야 된다고 얘기도 많이 해요. 이문희 원장님 기다리셨어요. 합병증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어떤 질환하고 결부됐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탄가스를 마시면서 자는 거랑 똑같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시고 잘 못 잤으니까 그리고 뭐 엄청 피곤해하죠. 뭐 낮에 막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기관사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일본하고 호주인가 어디선가 이렇게 탈선 사고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졸리고 그렇죠. 뭐 인지 장애 이런 것도 좀 올 수 있을 그래서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뭐 노인분들은 치매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터지려고 하는데 거기다 완전히 기름을 붓는 그렇죠. 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질병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 원장님, 네. 이거 예방하려면 아까 두 분 다 이제 살 빼야 된다 이 얘기는 꼭 하셨는데 네. 그 밖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수면무호흡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수칙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과식을 안 하시고 과음을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과음에서 좀 더 가면 과식은 이제 중간을 막지만 과음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일 텐데 과음은 뭐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막 일어나면서 수면무호흡증뿐만 아니라 과한 혈액순환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아래로 가기보다는 위로 자꾸 쏠려요. 우리가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네, 그래서 이쪽을 당연히 원장님은 안 빨개지시던데 네? 술 아무리 드셔도 안 빨개지시던데 좀 더 먹으면. 그래서 이제 과음도 사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상. 네. 그래서 과음을 자꾸 하시면 몸이 지칩니다. 이제 지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더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더 골게 돼요. 그래서 과음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체중을 조금 뺄 수 있으면 좋고 비만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일단은 많이 쉬어야 돼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심리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시고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제 우리 과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낮에도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심지어는 이게 안 움직여요. 그 숨을 이렇게 쉬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심장 막 뛰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 같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이제 사실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무의식 속에 있던 압박 같은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뭐 정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학에서는 중추신경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 똑같진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호흡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이 심리적인 것들이 저 깊숙이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호흡 패턴 자체가 이제 쫙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게 너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그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예. 우선 이제 심한 경우는 그 옆에 시끄럽죠. 맞아요. 자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 소음성 난청에 걸린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걸 또 이게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부분에도 불능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불능 같은 것들을 유발한다는 게 뭐예요? 안 쓴다고요? 그렇죠. 네. 발기부전 같은 것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왜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뭘 한다고? 아니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으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적으로 안 쓰세요? 아니요. 아니 저는 수면무호흡증이 현재는 이게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야지 아래에서 이제 쭉 되잖아요. 뭔가가 일어나는데 아래로 잘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한 거잖아요. 다음번에 발기부전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세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아래는 더 허해지고 아래 허해지니까 더 풀고 이런 식으로. 그 악순환을 끊어야죠.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나중에 따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코너지만은 각각 최재호 TV, 뭐 이문희 TV 하나씩 만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실 말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문희 원장님께서 하셔야지. 네. 지금까지 뭐 맞을래 서울 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과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호 원장이셨습니다. 두 분도 4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